미안한데 우리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지금은 좀 힘드네. 나중 언제? 도대체 오빠는 왜 맨날 피하기만 해? 여러분, 방금 이 짧은 대화에서 느껴지는 숨막히는 평행선을 보셨나요? 대화를 나누고 싶은 여자와 그 자리를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남자. 연애를 하며 한 번쯤은 마주했을 이 장면은 사실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생존 본능이자 남성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깊은 공포의 발현이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남자의 나중에 얘기에는 거절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자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비상 탈출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남자의 뇌 회로와 그들이 느끼는 실존적인 공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차갑게 닫힌 남자친구의 마음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먼저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연애를 파국에서 구원해드릴 그 인간 심리학, 지금 시작합니다. 남자가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적 홍수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는 세계적인 관계 전문가 존 가트맨 박사가 정의한 것으로 감정적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신체와 정신이 마비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여성들은 갈등 상황에서 언어적 능력이 활성화되며 자신의 감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뇌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갈등이 고조되면 남성의 신체는 즉각적인 투쟁 혹은 도망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식은땀이 나며 아드레날린이 분출됩니다. 이때 남성의 뇌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기능을 멈추고 생존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즉, 이 시점의 남자는 당신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뇌 속에서는 사이렌이 울리고 있고 당장 이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야 살 수 있다는 신호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성이 지금 당장 말해 라고 다그치는 것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숨을 못 쉬는 사람에게 지금 네가 왜 물에 빠졌는지 분석해서 보고해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느끼는 공포는 언어적 무력감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서 엉켜버리고 상대방의 날카로운 질문은 화살처럼 꽂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이 공포는 곧 자아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초라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비춰지는 것을 남성의 본능은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남성의 나중에 얘기해는 당신을 무시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줘. 지금 내 뇌는 폭발하기 직전이야 라는 절박한 구조 신호인 셈이죠.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하고 대화를 강행한다면 남자는 결국 더 깊은 동굴로 숨어버리거나 쌓아둔 감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회피형 남자라고 부르며 비난하지만 사실 그들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난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자는 여자보다 더 쉽게 이 감정적 홍수에 빠지는 걸까요? 그것은 남성들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여성보다 훨씬 느리고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뇌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두꺼워 감정과 언어를 빠르게 통합하지만 남성은 감정을 인지하고 이를 언어로 출력하기까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차와 과부하가 바로 나중에라는 지연책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남자가 나중에 얘기하자며 고개를 돌릴 때 여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자기 마음 편한 게 더 중요한가 봐. 혹은 나랑 문제를 풀 의지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 침묵의 심의 밑바닥에는 여성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아픈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바로 무능함에서 비롯된 수치심입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남성에게 능력은 생존과 직결된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연애관계에서 남성이 느끼는 가장 큰 유능함은 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여자가 울고 있거나 화를 내며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남자의 뇌는 이 상황을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정답이 나오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남자는 극심한 심리적 공포에 직면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남성이 느끼는 수치심의 핵심을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공포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던지는 "왜 그랬어?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라는 질문들에 대해 남자는 즉각적인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때 남자는 자신이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수치심으로 변하고, 이 수치심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이기에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남성들에게 대화는 종종 정보의 교환이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여성들에게 대화는 감정의 공유 그 자체죠. 여자가 원하는 것이 그저 자신의 서운함을 알아달라는 공감이라는 것을 남자는 논리적으로는 알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홍수 상태에 빠진 남자의 뇌는 공감이라는 추상적인 행위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미안해라고 말해도 "뭐가 미안한데? 라는 질문이 돌아올까봐 두렵고, 침묵하면 "왜 말이 없어? 라는 비난이 날아올 것을 압니다. 퇴로가 차단된 골목길에 갇힌 기분, 이것이 남자가 대화의 현장에서 느끼는 실존적 압박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나중에 얘기해"는 사실 "지금 내 무능함을 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혹은 "더 이상 너를 실망시키는 못난 놈이 되기 싫어" 라는 눈물겨운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이 수치심은 종종 분노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거나 거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 거친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길을 잃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서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강해야 한다, 울지 마라, 해결사가 되어라" 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입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관계의 갈등은 자신이 쌓아온 강인함이라는 성벽이 무너지는 현장과 같습니다. 결국 남자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당신 앞에 듬직한 해결사나 괜찮은 파트너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감을 회복할 시간을 벌려는 몸부림입니다. 그에게 잠시 숨 돌릴 틈을 주는 것은 방관이 아니라 그가 수치심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돕는 가장 지혜로운 배려가 될 것입니다. 남자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할 때 여자는 우리의 관계가 위태롭다고 느끼지만, 남자는 정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극명한 온도차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언어학자 데보라 테너는 남녀의 대화 스타일을 보고를 위한 대화와 관계를 위한 대화로 구분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자의 침묵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입니다. 남성에게의 언어는 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즉,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전달할 정보가 있거나 해결책이 나왔다는 뜻이죠.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 여성이 원하는 것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연결, 즉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자는 대화를 통해 "나는 지금 너와 연결되어 있고 싶어" 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남자는 이 신호를 문제를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오해합니다. 여기서 남자의 공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듭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대화는 남자에게 목적지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조난과 같습니다. 여자가 서운함을 토로할 때 남자의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이 화가 풀릴까? 이 상황을 끝내려면 무슨 답을 내놔야 하지? 하지만 감정의 영역은 논리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시험지를 받아든 학생처럼 남자는 극도의 당혹감과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때 남자가 느끼는 공포는 언어적 고립감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해결 중심의 언어가 상대방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남자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를 잃어버린 기분이 듭니다. 마치 외국인들 사이에 혼자 떨어진 사람처럼 소통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해만 쌓이는 상황에 절망하는 것이죠. "나중에 얘기해" 라는 말은 사실 "지금 내 방식대로는 너를 이해시킬 수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으니 내 언어가 다시 작동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줘" 라는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립니다. 남성 사회에서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은 서열의 하락이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쏟아내는 여자의 에너지는 남자에게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방패를 들어야 하는데 말주변이 부족한 남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남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요새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실수를 할 것 같고 그 실수가 관계를 더 망칠 것 같다는 공포가 그의 입술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여자는 대화가 단절될 때 관계가 끝난다고 느끼지만 남자는 대화를 멈춰야만 관계를 파국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결국 남자의 지연 작전은 당신을 멀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적 무력함이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스스로를 격리하는 행동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뇌 속에 흩어진 감정의 파편들을 정리하고 당신에게 내놓을 수 있는 안전하고 정제된 언어를 찾기 위해 고독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한다면 그의 침묵이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뜨거운 과부하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남자가 나중에 얘기해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거나 집을 나설 때 여자의 마음속엔 거대한 해일이입니다. 이 상황을 나 혼자 감당하라는 거야? 무책임하게 어디를 가는 거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남자의 동굴은 회피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전투 후 만신창이가 된 전사가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찾아 들어가는 심리적 응급실에 가깝습니다. 남성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해소하기보다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문제를 내면화하여 정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를 동굴 심리학이라고 부르죠. 남자가 대화의 현장을 이탈해 동굴로 들어가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정적 홍수로 인해 마비된 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남자의 뇌는 과열된 엔진과 같아서 이 상태로 대화를 지속하면 엔진이 타버리거나 영구적인 고장이 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이때 남자가 동굴 속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서적 냉각입니다. 급격히 올라간 심박수와 아드레날린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 대상인 파트너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죠. 남자는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공격받고 있다는 생존 본능의 위협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사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서사적 정리입니다. 여성은 대화를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만 남성은 정리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엽니다. 동굴 안에서 남자는 여자친구가 했던 말들을 복기하고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이름을 붙이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나름의 논리 구조를 세웁니다. 이 과정은 남성에게 있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공포는 동굴을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남자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여자가 동굴의 문을 두드리며 지금 당장 나와서 대답해! 라고 소리칠 때 남자는 극도의 폐쇄공포와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수술대 위에 누워 마취가 덜 된 상태에서 수술을 강요받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자신의 방어막이 뚫렸다고 느끼는 순간 남자는 더 이상 부드러운 나중에를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차가운 무관심이나 극심한 분노입니다. 많은 여성이 이 동굴의 시간을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증거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 관계라면 남자는 동굴로 들어갈 필요도 없이 아예 관계를 끊어버렸을 것입니다. 동굴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든 내 감정을 추스르고 정리해서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즉,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당신을 다시 마주하기 위한 남성만의 독특한 사랑의 예법인 셈이죠. 남자의 동굴은 영원히 닫혀있는 문이 아닙니다. 열기가 식고 엉킨 실타래가 풀리면 그는 반드시 먼저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때 남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진심 어린 사과나 해결책을 들고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고독의 시간은 방치가 아니라 그가 다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기 위한 필수적인 충전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의 정점에서 남자가 나중에 얘기해라며 입을 닫는 순간 여자의 내면에는 앞서 말한 남자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대한 공포가 몰려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기공포, 즉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연결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이죠. 이 지점에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남자는 살기 위해 도망치는데 여자는 살기 위해 그를 끝까지 쫓아가야만 하는 추격과 회피의 잔혹한 레이스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대화의 단절은 단순한 소통의 중단이 아니라 관계의 데드라인처럼 느껴집니다. 남자가 입을 닫고 시선을 피하면 여자의 무의식은 이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대로 영영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떡하지? 라는 파국적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이 임계치를 넘으면 여자는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방으로 따라 들어가고 대답할 때까지 질문을 던지며 심지어는 울거나 소리를 질러서라도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려 하죠.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라는 절박한 비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자가 느끼는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이미 감정적 홍수로 뇌가 마비된 남자에게 여자의 절박한 치격은 정서적 폭력이자 숨을 옥죄는 올가미처럼 느껴집니다. 남자는 지금 당장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는 그 마지막 한 뼘의 거리마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남자는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벽쌓기를 하거나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폭언이나 이별 통보 같은 파괴적인 언사를 내뱉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불안형 회피형의 역동이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다가갈수록 남자는 더 깊이 숨고 남자가 숨을수록 여자는 더 미친 듯이 다가가는 이 악순환은 서로가 서로의 공포를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여자의 불안이 남자의 회피를 만들고 남자의 회피가 다시 여자의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이 루프에 빠지면 두 사람 중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관계는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남자들이 나중에 얘기해 라고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이 말이 여자를 더 미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시간을 달라고 하는 행위가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는 죄책감.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도저히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무력감이 결합하여 남자를 더욱 침울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는 나쁜 놈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그만큼 그의 내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부하가 걸렸음을 시사합니다. 이 비극적인 레이스를 멈추려면 서로의 공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침묵이 거절이 아님을 믿어줘야 하고 남자는 자신의 침묵이 여자에게 공포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중에 얘기해 라는 말 뒤에 생략된 하지만 너를 떠나는 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줘 라는 확신 한마디가 있었다면 여자의 추격은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여자가 오빠가 지금 힘들어서 시간이 필요한 거 알겠어. 30분 뒤에 다시 얘기하자 라고 동굴의 문을 열어두었다면 남자는 훨씬 빨리 그 동굴에서 걸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파괴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상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이 역설을 꿰뚫지 못한다면 나중에 얘기해 라는 문장은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전주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공포를 들여다보는 순간 이 문장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호흡을 고르는 가장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나중에 얘기해 라고 선언하고 동굴로 들어갔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그가 충분히 회복하고 먼저 나와 사과하거나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동굴의 시간이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며칠씩 길어지며 관계를 더 갉아먹기도 하죠. 왜 남자는 한 번 닫은 입을 다시 여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남성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남자는 지금 자신의 감정조차 제어하지 못해 도망친 상태입니다. 그런 그에게 언제까지 그럴 거야? 라거나 생각 정리 다 됐어? 라는 다그침은 다시금 감정적 홍수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동굴 밖으로 발을 내디디려는데 다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것이 예상된다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동굴 더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깁니다. 여기서 남자가 느끼는 공포는 반복되는 패배감의 공포입니다. 나와봤자 어차피 또 말이 안 통할 거고 결국 또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학적 도구는 바로 명시적인 타임아웃 약속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라고 말하는 것은 여자에게는 영원한 단절처럼 들리고 남자에게는 무기한 피신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시간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더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야, 내가 지금 너무 당황해서 말이 잘 안 나와. 딱 1시간만 혼자 생각하고 10시에 다시 얘기하자.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남자의 공포와 여자의 불안을 동시에 잠재우는 마법이 됩니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1시간이라는 제한된 휴식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서적 냉각이 가능해집니다. 언제 다시 추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라져야 비로소 뇌의 전두엽이 다시 가동되어 논리적인 사과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자의 입장에서도 10시라는 확정된 재개 시간이 주어지면 자신이 버려졌다는 유기공포로부터 벗어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이 타임아웃 시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공간에서 감정 가라앉히기입니다. 남자는 동굴 안에서 게임을 하거나 잠시 잠을 자는 등 뇌를 환기하는 활동을 통해 아드레날린 수치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때 여자가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잠이 오냐? 라고 비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남자의 잠이나 게임은 회피가 아니라 폭발 직전에 엔진을 끄고 열을 식히는 응급처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 첫 마디는 대개 서투를 수 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로 시작하는 그의 말들이 여전히 논리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여자가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몰아세지 않고 먼저 다시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안전한 기반을 만들어준다면 남자는 비로소 자신의 깊은 속마음과 공포를 털어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침묵을 깨는 것은 용기보다 안전함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남자는 비로소 나중에 라는 방패를 내려놓고 당신의 손을 잡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약속은 그 믿음을 쌓아 올리는 가장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남자가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와 입을 열었을 때 많은 커플이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여자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을 한꺼번에 터뜨리고 싶어하고 남자는 어렵게 꺼낸 말이 또다시 비난의 빌미가 될까봐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공포를 이해하고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남자가 침묵을 깨고 내뱉는 첫마디가 미안해 라면 그것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항복선언이 아닙니다. 남성에게 사과란 자신의 무능함과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수치심의 공포를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 사과가 충분치 않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구체적인 문답을 요구하죠. 여기서 남자는 다시 한번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라는 공포에 직면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불완전한 소통에 대한 허용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완벽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해 주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안전한 기지의 복원이라고 부릅니다. 남자가 아까는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 미안해 라고 말할 때 여자가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오빠가 입을 닫으니까 버려진 것 같아서 무서웠어. 라고 자신의 공포를 솔직하게 공유한다면 대화는 비난이 아닌 서로의 취약성 공유로 바뀝니다. 남자가 사과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낙인 찍기입니다. 오늘 내가 한 실수가 영원히 나의 꼬리표가 되어 앞으로의 모든 싸움에서 소환될 것이라는 공포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커플들은 사과의 순간에 사건의 종결을 함께 선언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고 다시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상호 신뢰가 있을 때 남자는 동굴 밖으로 더 자주, 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침묵 끝에 나누는 개화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박하더라도 진실된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는 따뜻한 시선이면 충분합니다. 남자가 자신의 공포를 뚫고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 용기를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연애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중에 얘기해 라는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남자의 신체적 마비, 수치심, 언어적 고립, 그리고 동굴 심리학까지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자의 언어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섬세한 레이더라면 남자의 언어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춰서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해 보이는 연인의 소통 방식도 그 기저에 깔린 공포의 정체를 알고 나면
결국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너와 사랑하고 싶다는 아주 선명한 진심입니다. 연애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충돌하며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균열은 당연한 것입니다. 남자가 침묵할 때 그를 회피형이라고 비난하기보다 그의 엔진이 과열되었음을 이해해주는 마음, 여자가 다그칠 때 그녀를 예민하다고 치부하기보다 그녀가 연결이 끊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주는 마음, 이 한 끗 차이의 이해가 지옥 같던 싸움을 천국 같은 화해로 바꿉니다. 남성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면 나중에라고만 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실수를 할 것 같아. 30분만 쉬고 내가 먼저 말 걸게. 라고 당신의 상태를 친절히 설명해 주세요. 여성 여러분, 그가 동굴로 들어갔다면 그 문 앞에서 불을 피우지 마세요. 그가 스스로 열을 식히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잠시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심리적 지도들이 여러분의 관계라는 거친 바다에서 든든한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의 공포를 안아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사랑이야말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남자친구의 다친 마음을 이해하거나 혹은 본인의 속마음을 전달하는 데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고 유익한 심리분석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나중에 얘기해 상영에서의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경험들이 모여 또 누군가의 관계를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사랑을 이어가시길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인간 심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